가끔은 스스로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남의 시선에서 한 발 물러나 제 삶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가요? 아니면 보이지 않는 채점표 앞에서 점수를 받으려 애쓰느라 정작 저를 놓치고 있는가요? 오래전 저는 잘 논다는 말의 뜻을 오해했습니다. 사람들과 사진을 찍고 화려한 곳을 찾아다니며 이게 삶이지라고 말했지요. 그러나 어느 날 바닷가 여행에서 찰나의 석양을 겨우 붙잡아 올린 사진. 한 장이 마음에 묘한 빈자리를 남겼습니다. 좋아요가 늘어날수록 공허함도 함께 커졌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자신에게 조용히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증명하려 하나 아니면 무엇을 진짜로 느끼려 하나? 그 질문은 새벽의 바다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숙소를 나와 차가운 모래 위를 맨발로 걸었습니다. 누군가에게 보여줄 사진 대신 발바닥에 스미는 냉기와 파도 소리를 천천히 받아들였습니다. 휴대전화는 주머니에서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에게 허락한 것은 오로지 숨과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현재라는 것은 바람처럼 도망쳐서 찾는 게 아니라 아주 작게 멈춰 서는 순간에 스스로 찾아온다는 사실을요. 오늘이 마지막 하루라고 상상하며 보낸 그 새벽은 제게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정렬해 주었습니다. 미뤄두었던 감사 인사를 전하고 사소한 오해를 풀기 위해 먼저 전화하고 해야 한다고만 생각하던 일을 오늘 여기서 한 줄이라도 시작했습니다. 죽음을 떠올리는 일이 의물에서가 아니라 삶을 또렷하게 만드는 등불이 되어준다는 것을 그날 깨달았습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저는 선택을 남에게 양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아무거나요가 입에 붙은 탓에 식당에서는 늘 누군가의 결정에 따라갔고 모임 시간도 다들 편한 대로요라고 말했습니다.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속으로만 오래 불편해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오래된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며 스스로에게 작게 선언했습니다. 오늘의 작은 선택들은 제가 하겠습니다. 버스 시간을 제가 정하고 점심 메뉴는 따뜻한 수프가 있는 곳으로 제안했으며 회의에서는 제 생각을 한 문장으로 먼저 말했습니다. 놀랍게도 관계가 더 편안해졌습니다. 제 선택이 분명해질수록 상대도 편해졌고 합의는 빨라졌고 결과에 대한 책임은 담담해졌습니다. 자유는 욕망대로 고르는 특권이 아니라 선택 이후의 무게를 기꺼이 안는 연습이었습니다. 그 연습을 통과한 날의 저녁엔 결과가 완벽하지 않아도 마음이 유난히 조용해졌습니다. 오늘은 적어도 내 삶을 남에게 맡기지 않았다는 작고 단단한 위안 때문이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집에 홀로 있으면 침묵이 증폭되어 불안이 커지는 듯 했지요. 그래서 늘 화면을 켜두거나 사람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분주히 섞일수록 관계는 버거워졌고 혼자인 순간은 더 쓸쓸해졌습니다. 어느 겨울밤 도서관이 문 닫기 직전의 정적 속에서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잘 지내니 내 마음? 그 한 문장을 쓴 뒤로 저는 저와 약속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하루에 단 10분 화면을 끄고 제 마음의 날씨를 묻는 시간. 괜히 울컥하는 날엔 울컥하는 이유가 없을 땐 이유 없는 피로를 설명하려 들지 않고 그대로 받아 적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런 밤이 쌓이자 사람들 사이에서도 제가 더 안정적이 되었습니다. 확인받기 위해 말을 던지지 않고 공감받지 못했다고 서둘러 상처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홀로 서는 법을 배울수록 함께 걷는 법도 부드러워졌습니다. 혼자서도 괜찮다는 감각은 끝내 누군가와 있을 때의 자유까지 지켜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소유와 집착의 차이를 천천히 배웠습니다. 이사한 친구의 집들이에서 너무 아름다워 앉기도 망설여지는 거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광택이 흐르는 바닥과 흠잡을 데 없는 진열장은 완벽했지만 그 공간은 이상하게 사람의 숨을 붙잡아 두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파에 기대지 않았고 모두가 부엌에 서서 조심스레 컵을 들었지요. 돌아오는 길에 제 방을 떠올렸습니다. 긁힌 책상, 손때 묻은 머그컵, 잎이 반쯤 누런 작은 화분. 객관적으로는 초라할지 모르지만 그곳은 제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비우기를 시작했습니다. 계절이 지나도록 손대지 않은 물건을 내보내고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비운 자리에는 여백을 놓았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여백은 곧 시간이 되었고 시간은 다시 마음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는 마음이 줄어들자 이미 가진 것들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평온은 새 물건의 박스 안이 아니라 익숙한 것들을 기꺼이 사랑할 줄 아는 시선 속에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 변화를 지나며 저는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잘 논다는 말은 떠들썩한 이벤트의 연속이 아니라 일상 곳곳에서 저를 다시 만나는 일이라는 것을요. 새벽 바다에서의 한 호흡, 저는 이걸 원합니다라는 짧은 문장, 도서관의 10분 기록, 서랍 하나를 가볍게 하는 용기. 거창하지 않아서 오래가고 작아서 매일 할 수 있는 실천들입니다. 부처님이 스스로를 등불 삼으라고 하신 의미도 어렴풋이 이해됩니다. 누구의 손전등도 내 골목을 끝까지 비춰주지 못합니다. 제가 손에 쥔 작은 불빛을 믿고 한 걸음씩 옮길 때 길은 발밑에서 천천히 나타나더군요. 혹시 지금 타인의 기대를 헤아리느라 내 마음의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단 한 번만이라도 시간을 작게 접어보시기를 권합니다. 휴대전화 화면을 잠시 뒤집고 커피 향을 깊게 들이마신 뒤 속으로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지금 제 마음은 어디에 있나요? 그 질문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이후에는 아주 작은 선택을 한 가지만 선명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저는 7시에 만나고 싶습니다. 저는 따뜻한 것을 먹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루를 마감할 때 서랍에서 오래된 영수증 몇 장을 접어버리며 스스로에게 수고했다고 오늘은 잘하셨다고 조용히 말해 보십시오. 그 말이 내일의 당신을 다시 일으킵니다.